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공학, Net Present Value, 순형가법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새학기 대학생들 짤 몇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즘 에타 글이라고 올라오는 것들 중에 되게 화제가 되는 게 경북대랑 충남대가 많은 것 같은데 그쪽 에타 아이디가 많이 팔렸나요? 수업 때 너무 잠이 오는데 우리 전부 그냥 누워있고 교수님 천장에 매달아서 수업하면 안 되나?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누워있는 거는 이해되는데 선생님이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 되게 불쾌하게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교수인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럼 되게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죠. 눈이 이렇게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동영상 강의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누워서 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뭐 난리 나겠지 뭐. 그래서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놀랍다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거나 그런 생각 일절 없는데 뭐 실현되기 힘든 꿈 같은 거라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지고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실제의 물리적인 시간도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체감하는 시간도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그런 수업을 추구하는 편입니다만은 짧게 집중력 있게 끝내는 편이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직도 학사 기준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을 얼마 채워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좀 굉장히 근대적인 구시대적인 그러니까 전근대적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전근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누워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원래 아마 만우절에 나온 짤방일 텐데 이게 네, 눕강이죠. 눕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눕강 강의실 신설. 그래서 입체기도 이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입체기동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공중에 떠서 듣는 게 이래가지고는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필라테스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학생을 이렇게 입체 공간에 빼곡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 외에 무슨 장점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중에 매다는 건 좋은데 누워있게 해줘야 좋은 거잖아요. 이게 누워있지를 못하는데 뭐가 좋다는 건지 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뭐 누워서 수업을 듣고 싶다. 뭐 고래로 모든 학생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과목이 이게 물리인가요? 뭐 수학인가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수업을 만약에 저렇게 듣는다 그러면 일단은 필기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조졌죠. 망했고요. 뭐 그냥 강의실 사진 따와서 이렇게 합성한 거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쓰고 입체 강의실, 그러니까 고저차가 있는 강의실인데 저 정도 크기의 프로젝터만 쓴다 그러면 좀 뒤에선 잘 안 보이지 않나? 우선 그런 생각부터 드는 김 교수였고요. 현실적으로 저게 의미가 있으려면 차라리 앞에 그 짤방처럼 학생들이 위치가 어디건 뭐 위건 아래건 뭐 바닥이건 어디건 좀 누울 수 있거나 편하게 할 수 있으면서 스탠바이미처럼 이렇게 패드 같은 거 놓고 필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 정도는 돼야 학생을 위한 거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뭐가 됐든 좀 더 새롭고 좀 덜 졸리고 좀 신선함과 자극이 공존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강의실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들려주면 고맙겠네요. 네, 순형가법 첫 페이지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죠. 순형가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대안을 선택하는 대안 선택법입니다. 지금 혹시 지난 단원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대안 선택법의 한 종류죠.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 현금 흐름 할인법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 할인법, DCF법, 혹은 할인 현금 흐름법, 뭐 마찬가지입니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용어부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이해가 좀 잘 돼요. 이름이 순현가, 영어로는 Net Present Value예요. Net Present Value. 그래서 net이라는 게 순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순이익 할 때는 예를 들면은 순이익이라는 게 총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에서 마이너스가 된 걸 빼주면 남는 게 순이익. 그러면 요 순이익을 영어로 net profit이라고 해요. net profit 이렇게 부릅니다. 공간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 그래서 net present value니까 present value인데 그걸 net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준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et 계산을 present value를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et이란 말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영어 단어입니다. net으로 뭐 한국어로 콩글리시로도 많이 써요. 네트로는 얼마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하고 순 수익으로는 얼마야? 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쓰고, 영어 구어에서도 net 했을 때 in net, 뭐 netted 뭐 이런 말로 씁니다. 밝은 옷을 입었더니 오히려 더 배경이 안 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따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의 경제적 등가를 t = 0, 그러니까 present value PV로 우선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net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PV로 다 바꾸기 때문에 지난번 대안선택법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로 가져오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걸 현재로 가져올 때 FV를 PV로 가져올 때 돈의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경제적 등가를 계산을 하면 그걸 우리가 할인한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인된 현금 흐름 DCF들의 합이 바로 NPV 순형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PV를 가지고 net을 계산한다 해서 Net Present Value 순형가법 NPV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냥 현재가치법이라는 말로도 불립니다. 이 말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가치법이란 말을 보면 이게 뭔 말이야? 같은 얘기다. NPV, 순형가법, 현재가치법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NPV를 우리가 구하는데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1 플러스 i의 t승,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FV를 PV로 계산하는 과정이죠. 할인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시점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NPV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F를 P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되겠죠. 이 개념을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된 캐시플로우가 존재를 했어요. 원래 대안의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선 플러스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세 번째 건 이렇게, 네 번째 건 이렇게. 다 할인되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씩은 원래 화살표보다 작아질 거예요. 경제적 등가를 계산하는데 할인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서 현재 가치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크기는 조금씩 작아질 겁니다.
걔들을 다 모았어요. 그럼 이게 플러스의 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플러스 캐시플로우 현재 가치 이렇게 됩니다. 혹은 캐시 인플로우라고 현금 유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캐시플로우는 지금 0시점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요. 뭐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가 이만큼이고 마이너스가 요만큼이니까 넷하면 남는 게 요만큼이죠. 그래서 요 노란색이 바로 이 투자 대안의 NPV 순현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어렵게 하니까 그렇죠. 그냥 현재가치 계산한 거예요.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얘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이 계산하면 남는 게 나오겠죠. 그게 NPV가 되겠습니다. 그럼 디시전을 하자면 우리가 대안선택법으로 이용을 하는 거니까 독립적 대안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절대적 기준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기준과 비교를 하는데 그 절대적 기준이 뭐냐? do nothing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do nothing보다 A가 더 좋으면 돼요. 뭐 기준으로? 지금 순현가를 다루고 있으니까 순현가 기준으로, NPV 기준으로. 따라서 A의 NPV 그리고 do nothing의 NPV. 그래서 A가 do nothing의 NPV가 됩니다. 0이 do nothing의 NPV가 됩니다. 이게 왜 0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do nothing의 NPV는 왜 0인가?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A와 do nothing, 어떤 대안과 do nothing을 비교한다. 오케이. 둘 다 NPV로 바꿔서 비교한다. 오케이. 그럼 A의 NPV 구했고 do nothing의 NPV 구해야 되는데 do nothing의 NPV 구했더니 0이다. 이거 왜 0인가? 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단서를 주기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do nothing의 NPV를 구했더니 0이 되는 게 아니라 do nothing의 NPV가 0이 되게끔 하는 이자율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 단원에서 독립적 대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가 do nothing을 설정을 했는데 걔의 수익률을 MARR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do nothing 자체의 수익률이 MARR이니까 그 MARR 기준으로 보면 그냥 do nothing은 딱 그만큼 늘어난 거니까 본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해 보고요. 나중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적 대안의 경우에는 상대적 비교를 한다라고 했어요. 상대적 비교. 따라서 대안 A와 대안 B를 비교하는 것은 A와 B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독립적 대안은 서로를 비교할 일이 별로 없지만 베타적 대안은 서로를 꼭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서로를 비교를 하려면 역시나 둘 다 NPV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NPV A와 NPV B를 각각 계산해서 더 큰 쪽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죠. 당연한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다른 방법들 보면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어쨌든 순현가법의 개념,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 그리고 식으로, 그림으로 그 개념을 익히는 과정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느냐, 실제 판단에 어떻게 쓰느냐를 표로 한번 정리해서 봤습니다. 네, 순현가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순현가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CF법, 할인현금흐름법.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쓰는 계산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그러니까 할인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에서 P로 바꾸는 것이 이 과정이 할인인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 I가 할인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이미 경제적 등가 계산하는데 이자율 많이 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요 경우에.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 F 혹은 CFT라는 것을 현재 가치 P 혹은 CF0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이자율이다.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제적 등가 곡선을 구성하는
이자율, 즉 돈의 시간 가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개념이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거다. 제가 왜 자꾸 사라지죠? 밝은 옷을 입어서 그런가? 돈의 시간 가치다 라는 겁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걸 판단 기준으로 보자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최고래. 최소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두나싱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걸 투자한다면 얘를 포기해야 되니까 얘의 수익률이 나의 기회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최소 요구 수익률보다는 수익률이 높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 최소 요구 수익률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인율로 씁니다. 네. 그래서 할인율과 두나싱 대안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투자자가 가진 투자 대안 중 가장 좋은 대안을 보통 두나싱 대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대안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진 대안 중에 제일 좋은 것보다도 더 좋아야지만 걔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대안 중에 1등 대안을 일단 기준점 두나싱으로 잡고 새로운 대안이 나타나면 얘가 더 좋은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한 4개 5개 있는데 내가 기존에 뭐 이렇게 4개 5개 있는데 새로운 대안 A가 나타나서 2등과 3등 사이네? 이게 나한테 무슨 정보가 되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궁금한 건 A가 나의 1등 대안을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느냐 이 아래에 있느냐 이것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투자 대안 중 가장 좋은 대안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이 do nothing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앞 단원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do nothing 대안은 don't touch 있는 그대로 가만히 둬라는 겁니다. 현재 대안을 유지하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as is라고 했습니다. as is. 네. 현상 유지. 지금 그대로 계속 간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에 따라서 do nothing 대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투자 대안이 몇 개 없어요. 뭐 주식 좀 하거나 지금 주식 엄청 꼬라박고 있는데 예금하거나 뭐 채권 좀 사거나 뭐 부동산 산다고 해도 뭐 큰 돈이 아니니까 작은 돈이겠죠. 뭐 금 같은 거 사거나 이런 것들 중에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안정적으로 봤을 때 연간 투자 수익률이 4, 5%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게 제 do nothing 대안입니다.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나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큰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건물에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 라거나 혹은 큰 사업을 그 장기적인 계약을 맺고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투자 대안을 고민하는 3년 혹은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7, 8%를 내는 수익처가 몇 군데 있다. 그럼 그분은 do nothing이 저처럼 4%가 아니에요. 그분은 7%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저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do nothing 대안을 사람마다 기준으로 쓰지만 그건 사람마다 달라지고 그때 기준으로 쓴다는 말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do nothing 대안의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이겁니다. 새로운 대안이 나타난다면 방금 말했지만 A가 이 1등 대안보다 이 1등이 do nothing인데 위에 있을 거냐 아래에 있을 거냐 이게 궁금한데 A가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가 궁금한데 그때 위냐 아래냐를 비교하는 게 물론 지금은 NPV를 배우고 있으니까 NPV를 계산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익률이 더 크냐 작으냐 하는 겁니다. 내가 1년에 4%를 벌 수 있는데 새로운 투자 대안이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투자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4%보다 크냐 작냐를 고민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do nothing 대안의 수익률은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시간 가치 그것이 바로 최소 요구 수익률이고 우리가 순형가법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할인율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개념을 한 단계 한 단계 짚어가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투자 대안을 갖고 있어요. do nothing으로. 이런 투자 대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런 투자 대안을 갖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같은 크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두나싱 대안이 경제적 등가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 두나싱 대안이 한 4년 동안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럼 물론 이게 곡선이니까 딱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때의 수익률 이게 MARR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얘가 되겠죠. 따라서 MARR을 이용을 해서 뭐 요게 지금 CF4라고 하면 CF4를 F를 P로 바꾸는 걸 하는데 MARR를 사용을 해서 4년을 한다. 그럼 요게 나오겠죠. 요게 CF0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랑 이거랑 빼면 이거랑 이걸 전체를 여기로 보내서 이렇게 하면 똑같으니까 빵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두나싱 대안을 MARR로 자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현재 가치 계산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두나싱 대안의 수익률 자체를 할인율로 만들었으니까. 돌고 도는 얘기죠. 돌고 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차하면 헷갈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해놓고 가자는 겁니다. 두나싱 대안이 나한테 이런 게 주어져 있어요. 얘의 기울기가 얼마야? 이 정도야. MARR이야. 오케이.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자. 라는 건데,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두나싱 대안을 NPV 계산을 해보면 얘를 현재 가치로 바꾸면 이거고 투자 금액이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죠. 내가 그렇게 설정을 한 거니까. 그럼 두 개를 빼면 0이 된다. 그럼 두나싱 대안을 MARR 기준으로 현재 가치 계산하면 얼마다? 항상 0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꽤 길게 떠들었는데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한 거고요.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이 개념들은 반드시 잘 익혀두기를 바랍니다. 네, 예제를 같이 보면서 한번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죠. example 0601 순영가법 독립대안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의 4년 된 예상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00, 100, 200, 200, 300으로 주어져 있다. 뭐 편의상 만원으로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는 이제 6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4년 동안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거죠. 투자자의 최소 요구 수익률이 1년에 10%일 때 이 투자 대안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야 하는가? 이 얘기는 두나싱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거를 선택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얘는 1년에 10%를 벌어다 줘요. 그럼 얘는 얼마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수익률로는 못 구하니까 그건 나중에 배우고요. 이걸 둘 다 NPV로 바꿔서 비교를 하자는 건데 NPV로 비교하면 얘는 0이거든요. 그럼 얘는 NPV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NPV 함수 쓰면 돼요. 일일이 이걸 미래를 다 P로 바꿔도 되는데 전부 다 각각을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다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그냥 NPV 함수 한 방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11.4가 되니까 양수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0은 두나싱의 NPV와 같으니까 그거보다 크니까 새로운 대안이 두나싱보다 좋다. 두나싱 대안을 버리고 거기서 돈을 빼서 얘를 선택을 하는 게 좋다. 그럼 어느 정도 좋냐? 4년 기준으로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4년 동안 11만 원 정도, 11만 4천 원 정도가 이익이 된다. 두나싱보다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두나싱보다 얼마나 더 플러스냐? 네, 11.4 정도 더 플러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보면 이자율 10%. 그러니까 이게 MARR이랑 같죠, 지금. MARR를 우리가 아는데
그게 1년에 10%라는 거고요. 현금 흐름이 4년 동안 마이너스 600, 100, 200, 200, 30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좀 약간 렉이 걸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연기간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할인연금 흐름으로 PV로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데 1기간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자율은 고정이고요. 현재 가치 구하는 거니까 PV 함수 쓰는 거고 이자율은 고정이고 기간은 여기 연기간, 1기간, 2기간, 3기간, 4기간을 바꿔서 넣어주면 되고 A에 해당하는 건 없고요. F에 해당하는 게 매번 이렇게 바뀌니까 걔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고정이니까 F4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다 복사를 하면 1년 후에 100만원은 현재 가치로 90만 900원 90만 9천원 죄송합니다. 2년 후에 200만원은 현재 가치로 165만원 3년 후에 200만원은 더 줄어들죠. 150만 2천원 4년 후에 300만원은 204만 9천원 정도 돼서 이걸 마이너스 600만원까지 쭉 다 합치면 이렇게 다 더하면 11.37이 나오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NPV 한 방에 쓸 수 있죠. 이렇게 10% 넣고 이만큼 한꺼번에 집어넣고 연기간은 따로 NPV를 계산할 때는 1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간의 캐시플로우는 따로 더해줘야 된다. 요것만 주의를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11.37을 똑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